아침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빛이 허공에 떠오른 먼지를 부드럽게 감싸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등 위에 떨어진 햇살이 온기를 남겼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니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각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변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올해 저는 68입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옷장을 뒤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약간의 허리 통증을 느끼며 침대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걸어가며 천천히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뭐해? 방 안에서는 옷장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 윤정이 65. 올해 들어 아내의 움직임엔 조금씩 낯선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조용했지만 어디론가 마음이 붕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단발머리를 어깨 위에서 부드럽게 말아 올린 상태였고 머리카락 끝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싫어할 만큼 단정했던 사람입니다. 얼굴은 부드러웠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에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지런히 패여 있었고 얇은 입술은 약간 마르고 건조해 보였습니다. 볼살은 조금 처졌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오늘 연한 회색 스웨터와 편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양손으로 옷장 안쪽을 조심스럽게 더듬고 있었습니다. 뭐 찾는 거야?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가 다시 잡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열쇠 찾고 있었어. 짧고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제 현관에 걸어놨잖아. 내가 갖다 줄게. 아, 그랬구나.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넘겼던 일들이 어느새 제 일상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말을 하다 멈추고 방 안을 빙빙 돌며 뭘 하려던 건지 잊어버리는 모습들. 그 하나하나가 마음속 어딘가를 서늘하게 지나갔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중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빈 냄비가 보였습니다. 아주 약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급히 불을 껐습니다. 정희야, 이거 내가 켜놓은 거야? 말 꺼낸 제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담겼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내가 했어? 응. 뭐 괜찮아. 근데 다음엔 조금만 신경 쓰자. 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내는 잔잔한 얼굴로 냄비를 내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 마셔. 응. 아내의 손은 얇았고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잔을 잡은 손끝이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몸짓 하나하나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기억력이 좋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잊을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순간순간 무엇을 하려던 건지 잃고 방 안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듯한 표정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시계는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아내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지며 주름 사이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허리도 살짝 굽었고 몸을 지탱하는 힘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기억하지?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질문이 요즘 가장 두렵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아내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아, 그랬나? 아내는 잠시 생각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금세 미묘한 표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이라니까.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서랍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지만 본인도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찾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적어 놓은 거 있었어. 무슨 메모?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그 말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병원 가기 전 아내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 모서리가 구겨져 오래된 듯 했습니다. 그거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관에서 아내는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를 엇갈리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단추를 풀고 다시 잠가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덜렁거리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뭘 미안해. 괜찮다니까. 집을 나서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테이블을 비추고 벽에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참 익숙한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게 낯설어. 그 말은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시작될 더 큰 이야기의 전조라는 사실을. 아내의 낯설다는 말 속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저와 아내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병원 방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보이지만 손끝이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록해둔 메모와 오늘 병원에서의 검사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메모장 좀 보여줄래?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에 쥔 가방 속 메모장을 움켜쥔 채였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는데? 당신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니 동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지만 저는 수화기 너머에서만 집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야 돼. 다시 병원 가야 해. 그만 좀 해. 왜 자꾸 병원 가자고 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알았어. 하지만 오늘은 싫어. 그날 하루 종일 작은 말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피하려고 했고 저는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충돌할 때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점심 후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정희야, 뭘 하려는 거야? 그냥 내가 좀 해야 돼. 손에 든 것은 오래된 사진첩과 몇 장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혼자 하려고 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꼭꼭 숨기며 행동하는 걸까? 그날 오후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제 옛 직장 동료인 김상훈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정희 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그래, 나도 느껴. 요즘 계속 이상해. 혹시 병 때문 아닐까? 그럴지도.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갈등과 긴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몰라. 그냥 해야 해.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얽히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내는 방 안에서 메모와 편지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마음속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갈등과 충돌, 불안과 걱정이 뒤엉켜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봤어? 응, 봤지. 뭐, 별거 없다고 하잖아.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해야 해. 그 결심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아내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기록 중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불안, 짜증, 좌절, 조바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뭔가를 해야 해.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어. 그 결심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해야만 하는 것 같아. 그 말이 마치 저에게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숨기는 것이 무엇이든
앞으로 펼쳐질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보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의 결심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가 방 안에서 메모를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몇 장의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숨겨진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욕심과 동시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병원에 가자.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싫어. 나 혼자 가도 돼. 짧게 끊어진 대답이었습니다. 아내의 등 뒤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해. 정말 귀찮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보다 눈빛이 더 크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는 표정.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제발 들어와. 내가 혼자 하고 싶다고 했잖아.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방 안에서 떨리는 몸짓이 겹치며 마음속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 선명한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메모와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왜 자꾸 나를 따라다녀? 나도 좀 숨 쉴 자유가 필요해. 숨 쉴 자유는 같이 있어야 지킬 수 있잖아. 대화가 점점 팽팽하게 늘어졌습니다. 감정이 서로의 말 사이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매번 병원, 매번 검사, 매번 확인.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저항했습니다. 오늘처럼 강하게 반발할 때면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메모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왜 바닥에 둬? 어차피 너도 볼 필요 없잖아. 그냥 내 마음이니까. 말투가 차가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내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나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말해봤자 도연히 이해 못할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그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야에는 흔들리는 나뭇잎과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무엇을 해야 아내를 지킬 수 있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메모와 편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나 진심으로 알고 싶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더 불안해지거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니 작은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과 편지, 오래된 노트들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것들, 아내가 오래도록 숨기며 간직한 흔적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것.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한쪽에 앉아 손끝으로 아내의 메모를 살짝 스쳤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녀 마음을 읽어야 해.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안도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숨결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지금처럼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손을 움직이며 편지와 메모를 정리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오늘의 절망을 곱씹으며 새로운 결심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 결심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위기의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숨겨진 세계,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삶의 균형. 그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새벽 공기가 부엌 창문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묘하게 따스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결심한 마음이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아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작은 손으로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집중력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좀 도와줄게. 조심스레 말하자 아내가 놀란 듯 머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같이 하면 더 수월하잖아. 아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짐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와 메모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접힌 편지들, 낡은 수첩까지 하나하나 아내와 함께 펼치며 내용과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편하네. 그래, 나도 같이 하니까 좋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느낀 불안과 좌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의 기억,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절, 작은 에피소드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야,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내가 우산 안 챙겨서 혼났잖아. 서로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평소엔 당연히 지나쳤을 사소한 기억들이 이렇게 마음을 잇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아내와 함께 편지를 정리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기억을 잃어버릴 때마다 저는 천천히 이름을 부르고
차근차근 그녀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일 때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도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오래된 상자를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이런 걸 숨기면서 살았구나. 응, 하지만 이제 같이 하니까 다 괜찮아. 아내는 눈가에 촉촉함을 담고 잠시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이유를 말로 풀어내며 오해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숨겨둔 불안과 좌절을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갑자기 달라지면서 너무 불안했어. 미안해. 나도 숨기면서 마음 아프게 했어. 미안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점점 아내의 일상도 회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천천히 신문을 읽고 점심 준비를 함께하며 작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억이 잠시 흐려지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넘어갔습니다. 주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까지 사진을 하나씩 보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정말 행복했지? 응, 그때 참 좋았어. 이런 시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균열과 상처는 그대로 두면 커지지만 함께 손잡고 바라보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아내가 몰래 기록하고 숨기던 것들도 이제는 우리 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나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앞으로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자. 그날 밤 집안에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불안과 긴장은 여전히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희망이 되고 절망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편지와 사진을 정리하는 손길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응, 약속할게.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지키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야. 이 순간이 앞으로 펼쳐질 결말의 시작이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회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움직임은 점점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엌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기분 어때? 좋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밝았고 눈가의 잔주름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몰래 적어온 메모와 편지, 오래된 사진들은 이제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숨기고 감추던 기록들은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제 조금 자신 있어. 옛날처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응, 나도 같이 할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말없이 느끼는 온기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작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예전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이야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
결혼식 날의 설렘까지 작은 기억이 서로를 연결했고 웃음소리가 집안에서처럼 가벼웠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아직 서로 배울 게 많네. 그래,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과거의 갈등과 오해가 녹아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이해하며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사진과 편지, 아내가 몰래 기록했던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떨리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희야,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응. 그런데 이제 너랑 같이 하니까 훨씬 편해. 작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긴장과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안도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저와 함께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걱정을 털어놓는 자리였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도연아, 나 오늘 많이 배웠어.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응, 나도 배우고 있어.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이 서로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손을 제 손에 올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나랑 같이 있어줘서. 정희야, 나도 고마워. 우리 서로 버티고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 작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와 따뜻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몰래 기록과 준비, 숨겨둔 마음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응, 약속할게. 그 약속 속에는 감사와 사랑, 이해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그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성취와 회복이 쌓여 큰 안도와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서로 손잡고 걸으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야. 이제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이야기 속에 남은 기억들은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희야. 그리고 고마워. 나도 도연아. 사랑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긴 시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모두 녹아내리고 따뜻한 평화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기록과 메모,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만든 기적 같은 회복.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